평생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제가 이런 병에 걸린 건가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최병수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난달 한파주의보가 내렸던 그날 두터운 목도리를 두르신 그분이 제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며 얼굴을 찌푸리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위험 수준, 74세 평생 약 하나를 안 드시고 매일 한강변을 걷던 분이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원인을 추적했더니 놀랍게도 건강을 지키려 드셨던 겨울철 모양 채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3분 진료 시간에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입니다. 겨울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뜨끈한 국물을 찾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아 이렇게 믿으며 매일 드시죠. 저도 의대생 시절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 보약이던 겨울 채소가 나이 들면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반지가 안 빠지고 밤에 추운데도 화장실을 3번씩 가시나요? 술 한 방울 안 마시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다면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 정수기인 신장이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후 겨울철 절대 조심해야 할 채소 5가지와 죽어가던 신장도 되살리는 기적의 식단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최병수 어르신을 응급실까지 몰고 간 원인, 바로 그 5가지를 폭로합니다. 저는 25년간 신장질환 전문의 서미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며 매일 드십니다. 틀렸습니다. 50세 넘으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젊을 때 문제없던 채소가 나이 들면 신장을 파괴하는 도구로 변합니다. 병원에선 대기 환자가 너무 많아 의사들이 이런 영양학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유도 모른 채 소중한 콩팥을 잃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하고 다리는 물 찬 것처럼 붓고 밤에 추운데도 화장실을 2-3번씩 가시나요? 짜게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데 몸이 무겁다면 이건 나이가 아닙니다. 몸속 정수기 필터가 막혀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젊을 땐 칼륨이나 옥살산을 신장이 알아서 걸러냈지만 늙은 신장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똑같은 시래기국도 20살엔 보약, 60살엔 독입니다. 최병수 어르신도 이걸 몰랐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 믿음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채소 먹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가 아닙니다. 50년, 60년 쉬지 않고 일한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특히 겨울철엔 추위로 혈관이 수축돼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최병수 어르신도 제 처방대로 식습관만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다리 부기가 빠지고 밤에 푹 주무셨습니다. 비싼 약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는 반찬만 바꿨을 뿐입니다. 최병수 어르신의 하루는 새벽 5시 한강변 산책으로 시작됐습니다. 74세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던 분이라 건강엔 자신만만하셨죠. 부인 김순자 여사도 남편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면 남편 몸을 녹이려고 베란다에 말린 시래기와 미역을 듬뿍 넣고 푹 끓인 국을 올렸습니다. 시래기와 미역국은 한국인의 보약이죠. 섬유질 풍부하고 피 맑게 한다고 평생 믿고 살았습니다. 최병수 어르신도 아내의 정성 담긴 뜨끈한 국물을 남김없이 드시며 올겨울도 건강하겠네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산책만 해도 종아리가 터질 듯 붓고 자다가 숨이 차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지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증상은 악화됐고 평지 걷기조차 힘들어져 결국 부인의 부축을 받아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은 바닥이었고 심장을 멈출 수 있는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훌쩍 넘겨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몸에 좋다는 채소와 국만 먹었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린 겁니까?
저는 두 분 손을 잡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70년간 쉬지 않고 일한 신장의 노화입니다. 채소를 햇볕에 말리고 푹 끓이면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과 인 같은 성분은 생채소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농축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농축된 성분을 거뜬히 걸러내지만 늙은 신장에겐 꽉 막힌 하수구에 흙탕물을 붓는 것과 같은 폭력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그 한 그릇이 역설적으로 지친 신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위험 채소, 시래기. 겨울철 비타민과 섬유질 보충하려고 시래기 드시죠. 최병수 어르신도 부인이 말린 시래기를 매일 된장국에 넣어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치명적 함정이 있습니다. 채소를 햇볕에 말리면 수분이 빠지고 영양성분이 응축되는데 칼륨과 인도 생채소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농축됩니다. 젊은 콩팥은 이 농축된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하지만 60대 이후 늙은 콩팥은 이걸 걸러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몸속에 쌓인 칼륨은 시한폭탄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마비가 오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심하면 심장이 멈춰 돌연사로 이어집니다. 시래기가 나쁜 게 아니라 늙은 신장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위험 채소, 케일 시금치 녹즙. 해독한다며 아침 공복에 차가운 녹즙 갈아 드시는 분 많죠. 하지만 갈아 마시는 한 잔의 녹즙은 콩팥에겐 핵폭탄입니다. 채소를 칼날로 갈면 단단한 세포벽이 파괴되며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밖으로 쏟아집니다. 액체 상태로 마시면 흡수 속도가 씹어먹을 때보다 몇 배나 빠릅니다. 특히 겨울철 차가운 녹즙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위장과 신장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다량 섭취하면 신장 필터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세 번째 위험 채소, 묵은지. 겨울 밥상에 빠지지 않는 묵은지 물에 씻거나 데치면 안전하다고요? 아닙니다. 오래 발효된 배추엔 질산염 성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성분은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고 신장 여과막을 손상시킵니다. 무엇보다 묵은지엔 어마어마한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기는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적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신장 내부 미세혈관들을 터뜨립니다. 묵은지보단 갓 담근 김치를 소량 아니면 백김치 위주로 드세요. 네 번째 위험 채소, 미역국. 산모에게 좋은 미역국이 노년층에게도 무조건 좋을까요? 아닙니다. 미역엔 요오드와 칼륨이 다량 함유돼 매일 드시면 갑상선은 물론 신장 필터에 찌꺼기를 남깁니다. 최병수 어르신도 혈관 맑게 한다며 국물까지 싹 비우셨는데 미역국 국물엔 미역에서 녹아나온 나트륨과 칼륨이 가득합니다. 미역국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과감히 남기세요. 다섯 번째 위험 채소, 사골국고기 국물. 겨울철 뼈 튼튼하게 하려고 곰탕이나 사골국 드시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사골국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사골국 속 인 성분 때문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인을 배출하지만 신장이 약하면 인이 몸속에 쌓입니다. 쌓인 인은 뼈의 칼슘을 빼내어 혈관 곳곳에 돌처럼 쌓이게 만듭니다. 이게 혈관 석회화이고 결국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다 이거 먹고 살았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평균 수명이 짧았고 신장 질환이 있어도 발견 못한 채 다른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사시니 50년 넘게 쓴 신장 관리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음식들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리법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안심하세요. 신장을 지켜주는 착한 채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주의해야 할 채소 이야기 듣고 이제 채소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걱정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50년, 60년 쉬지 않고 일한 신장 상태와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입니다. 쉽게 설명하죠.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새 필터는 흙탕물도 깨끗이 걸러내지만 50년 넘게 안 바꾼 필터는 찌꺼기가 잔뜩 끼어 맑은 물도 제대로 못 걸러냅니다. 젊을 땐 칼륨이나 옥살산을 신장이 알아서 걸러냈지만
늙은 신장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추워지면 수도관이 얼거나 수축하듯 우리 몸 혈관도 체온 유지하려고 쪼그라듭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려니 혈압은 올라가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신장이 움츠러든 상태에서 칼륨이 농축된 시래기나 나트륨 덩어리 국물이 쏟아지면 마치 꽉 막힌 배수구에 끈적한 기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최병수 어르신이 겪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은 단순한 체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배출 못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치솟았고 그 독성이 심장 근육을 마비시키기 직전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신장과 심장은 형제 같아서 신장이 망가지면 심장도 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낡은 필터도 사용법만 바꾸면 다시 10년, 20년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 밥상은 독상에서 약상으로 바뀝니다. 제1원칙, 물에 데치고 그 물은 버려라. 이게 신장 식단의 제일 계명입니다. 채소 먹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성분이 칼륨과 옥살산인데 다행히 이 둘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입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칼륨과 옥살산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연구 결과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의 30%에서 50%가 제거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채소를 데친 그 물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겨울철에 채소 삶은 물에 비타민이 녹아났다며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짓습니다. 하지만 신장 약한 분들에게 그 물은 농축된 칼륨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빨래한 더러운 물을 다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채소만 건져내고 물은 하수구에 버리세요. 건진 채소도 찬물에 한 번 더 헹구면 남은 미네랄까지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2원칙, 절대 갈아 마시지 말고 꼭꼭 씹어라. 믹서기로 갈아 마시는 녹즙이나 해독 주스는 신장 약한 분들에게 최악의 섭취법입니다. 채소를 갈면 세포벽이 파괴되며 그 안에 갇힌 칼륨이 밖으로 쏟아집니다. 액체 상태로 마시면 흡수 속도가 씹어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빠릅니다. 갑자기 많은 칼륨이 혈액 속으로 쏟아지면 신장이 이를 감당 못해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반면 입으로 꼭꼭 씹으면 침 속 아밀라아제 효소가 소화를 돕고 위와 장을 거치며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믹서기는 창고에 넣어두고 튼튼한 치아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제3원칙, 채소는 점심에 먹고 저녁엔 최소화하라. 우리 몸 장기들은 저마다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장은 낮에 활동량이 많고 밤엔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늦은 저녁에 칼륨과 수분 많은 채소를 잔뜩 드시면 자야 할 신장을 깨어 강제 야근시키는 꼴입니다. 밤새 소변을 만들어 내느라 신장은 못 쉬고 여러분은 화장실 들락거리며 잠을 설칩니다. 수분 많은 애호박이나 가지 같은 채소 반찬은 점심때 충분히 드시고 저녁엔 가급적 이른 시간에 먹되 채소 양을 줄이거나 데친 나물 위주로 조금만 드세요. 밤새 신장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이제 최병수 어르신의 신장을 되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5가지 보물 채소를 소개합니다.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효능은 산삼 못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물, 겨울무. 옛말에 겨울무 먹고 트림 안 하면 인삼 먹은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무는 소화와 해독의 왕입니다. 특히 무의 디아스타아제 효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를 돕고 신장으로 가는 노폐물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소화 안 된 음식 찌꺼기 처리인데 무가 그 일을 대신해주니 신장이 숨통을 얻는 겁니다. 또한 무의 따뜻한 성질은 겨울철 차가워진 속을 데워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 신장 기능을 보조합니다. 최병수 어르신께는 무를 큼직하게 썰어 들깨가루 넣고 푹 익힌 무국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두 번째 보물, 애호박. 한국인 밥상에서 가장 흔한 애호박이 사실은 신장에 아주 좋다는 사실 아셨나요?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90%에 달해 이뇨작용을 돕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씻어 내려갑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다른 채소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소화가 잘 돼 신장 부담을 낮춰줍니다. 새우젓으로 간에 볶아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감칠맛까지 더해져 입맛 없는 겨울철 최고의 반찬입니다. 세 번째 보물,
보랏빛까지. 가지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신장은 수만 개의 모세혈관 덩어리라 혈관을 지키는 게 곧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지를 찜기에 쪄서 찢은 다음 파, 마늘,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혈관 탄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지를 말려 차로 드시는데 앞서 말했듯이 말린 채소는 칼륨이 농축되니 반드시 쪄서 촉촉한 상태로 드세요. 네 번째 보물, 얼갈이 배추. 억센 섬유질은 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얼갈이 배추의 부드러운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신장이 해야 할 해독을 장에서 대신 처리해주니 신장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된장을 아주 연하게 풍국으로 드시되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보물, 향긋한 깻잎.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릴알데히드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 신장과 방광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나이 들수록 잦아지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예방해 신장까지 세균이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깻잎을 쪄서 쌈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 나물로 드시면 입맛도 살리고 신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겨울무, 애호박, 가지, 얼갈이, 배추, 깻잎이 5가지입니다. 최병수 어르신은 이 5가지 채소를 활용한 식단으로 바꾸고 물 마시는 습관까지 교정했습니다. 건강 위해 하루 2일 이상 물을 억지로 마시던 습관을 버리고 목마를 때만 조금씩 나눠 마시도록 했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주, 최병수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었는데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요. 양말 자국이 안 남습니다.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55%까지 떨어졌던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화됐고 위험했던 칼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푹 주무신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최병수 어르신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남은 기능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는 채소 종류를 바꾸고 조리법을 조금 달리하고 먹는 시간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갈 현실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채소 섭취법을 실천하시면서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최병수 어르신도 몸이 좋아지자 혈압약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물으셨지만 저는 단호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은 몸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보조자지만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엔 비타민 K가 많아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소 양을 갑자기 늘리지 말고 의사와 상의해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드세요. 또한 만성 콩팥병 단계에 따라 적용법이 다릅니다. 투석 안 하는 3, 4단계 환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칼륨 제거 조리법을 철저히 지키며 채소를 드시면 도움이 되지만 이미 투석 받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소변으로 수분 배출하는 기능이 거의 없어 애호박이나 무처럼 수분 많은 채소를 드실 때도 반드시 양을 조절하세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대로 무작정 따라하는 건 위험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칼륨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소 섭취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겨울철 신장을 지키는 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50대 이후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5가지 시래기, 녹즙, 묵은지, 미역국, 사골국 가까이 해야 할 5가지 겨울무, 애호박, 가지, 얼갈이, 배추, 깻잎 가장 중요한 조리법.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칼륨을 빼내고 국물은 과감히 버리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먹는 채소가 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리해서 드셔보세요. 처음엔 데쳐 먹는 게 번거롭고 싱겁게 먹는 게 맛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며칠 전 퇴근길에 병원 앞 공원을 산책하는 최병수 어르신 부부를 우연히 봤습니다.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하얀 눈밭 위를 걷는 뒷모습이 얼마나 따뜻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붉어진 볼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올겨울은 몸도 마음도 하나도 춥지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의사로서 살아가는 저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큰 힘이 됐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순 없지만 그 세월 속에서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여러분의 노년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료 틈틈이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박준호가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